여러분, 다시 돌아온 73세 청개구리 김전무입니다. 지난번에 8개월 별거 끝에 백기투항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댓글로 저도 그래요, 우리 부부 이야기 같아요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후속 이야기입니다. 백기투항 이후 제가 정말 깨달은 것들, 그리고 70평생 살면서 제일 창피하지만 제일 중요한 깨달음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좀 거창하죠? 허영과 구원 사이라니.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이 딱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허영 덩어리로 살다가 어느 순간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것. 그게 우리 인생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세상에 날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뭔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도 뭔가 느끼실 겁니다. 대화가 되는 사람이 있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대화가 되는 사람은 상대방 이야기를 서로 들어줄 때 대화가 되곤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소 귀에 경 읽기가 되고 맙니다. 저는 요즘 무슨 말만 하면 사단이 나서 아내로부터 말을 하지 말고 무조건 침묵을 하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왜냐고요? 속에 있는 이야기를 반대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단이 나서 대화가 어렵게 전개되곤 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너무 솔직한 생각과 감정 표현이 문제가 돼서 상대가 기분이 상한다고 합니다. 대화가 가장 잘 되어야 할 상대와 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불편하고 힘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 있다면 아내에게 칭찬받고 사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헌데 칭찬받은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없습니다. 뭔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없었나 봅니다. 그러니 주로 칭찬 대신에 미련하게 일을 저질러 질책이 앞서지 않나 싶습니다. 글쎄, 정신 바짝 차리고 뭔가 잘하고 싶은데 희한하게 자주 엇나가기 일쑤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나 머리가 나쁜 원인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 인간들은 내가 가진 것 이상으로 칭찬을 받고 싶어하고 내가 가진 것 이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 이상으로 누군가에게 찬양받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허영은 사람의 마음속에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라서 자기를 자랑하고 찬양해줄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랬습니다. 인간은 허영 덩어리라고. 맞는 말씀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허영 속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옛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은 반복되는 부부싸움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못 참고 갈라서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제일 가까운 사람과 이런저런 마찰로 다투고 미워하다 보면 쌓여 사내 못 사내 하고 지내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김전무, 그러니까 저 역시 결혼 생활 45년이란 긴 세월을 아이들 잘 키우고 살았는데 참고 살던 아내가 폭발해서 8개월 전에 별거에 들어갔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늙어가며 찾아오는 감정 변화와 애정 결핍의 결과물이 조론이나 황혼 이혼을 충분히 한 번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 방전돼 다시 한번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한 골프 미녀분이 제 글을 보고 이런 공감 가는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원래 부부가 잘 맞고 재미있게 사는 사람은 과연 몇 %나 될까요? 서로 반대되고 최고 싫어하는 행동들만 하는 게 부부가 아닌가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요, 어쩔 수 없는 현실. 어찌 생각하면 참 불행한 삶이죠.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인연이 참 이상하게도 그렇게 짝이 되어서 아내가 좋아하면 남편은 싫어하고 남편이 좋아하면 아내는 싫어하는
2년도 완전 반대인 생각과 행동들. 어쩌겠어요. 답답하고 속이 터지지만 지금의 현실에 2년 맺은 현실을 살려니 힘들지만 내가 아닌 상대방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괴롭고 힘들지 않겠어요. 그분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다 인연은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내 자세를 조금 낮추고 울퉁불퉁 모난 곳을 조금씩 다듬으며 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 탓이로다로 돌릴 수밖에요. 나의 복이 거기까지라고 받아들이고 생각하며 스트레스도 덜 받고 건강하게 삽시다. 글쎄, 이 생각도 좋은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자세를 좀 낮추고 모난 곳을 조금씩 다듬으며 사는 방법. 머리가 복잡하다가도 골프를 치다 보면 가볍게 편안하게 힐링이 되곤 합니다. 오늘은 대리 만족을 한 날입니다. 3번 너구리가 하늘 높이 날았습니다. 쳤다 하면 버디에 줄파를 하며 전반에 2개, 후반에 2분을 쳐댔습니다. 3번 너구리가 지난주에는 이상하게 죽을 써서 많이 깨졌습니다. 헌데 오늘 딴 사람이 되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마 열을 받아 주말에 신의 한 수를 곰곰이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남들 편하게 다리 뻗고 쉬고 있을 때 분명 머리를 굴렸을 겁니다. 더 정교하게 치는 방법을 알아낸 듯 했습니다. 줄파를 하던 3번 너구리가 나더러 뭐가 달라졌는지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눈에 알아챘습니다. 오른손 그립이 달라졌고 오른쪽 팔꿈치가 갈비 옆에 가깝게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골프의 영업 비밀입니다. 3번 너구리는 저하고 10년 이상을 같이 쳤기 때문에 서로의 진화 과정을 꿰고 있습니다. 가끔 고수가 치는 자세를 유심히 쳐다보다 보면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신의 한 수를 발견하곤 합니다. 이렇게 한 수 한 수를 어깨 넘어보고 따라하다 보면 골프가 부쩍 늘 수가 있습니다. 사실 김전무 그러니까 저도 그 덕분에 비거리가 놀라울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저의 의문은 이거였습니다. 왜 저 선수는 같은 채로 300 이상을 날리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그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골프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그 비결을 영업 비밀이라고 합니다. 오늘 배운 영업 비밀을 내일 실험해볼 참입니다. 기대가 되고 심장이 뜁니다. 여러분, 이건 골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잘하는 사람을 보고 배우고 그 비결을 찾아내고 겸손하게 따라 해보는 것. 그게 바로 늙어서도 배우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골프도 내 탓이요의 정신으로 남 탓하지 않고 내가 부족한 걸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로 치면 늘 수밖에 없습니다. 내 글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 아내와 가까운 지인들이 가끔 걱정스러운지 전화를 하곤 합니다. 김전무님 요즘 힘드세요? 외로우신가 봐요. 그러면 저는 네, 가끔 그래요라고 답합니다. 글쎄, 아무리 속마음을 감추려고 해도 은연중에 글감에 그 사람 생각과 상태가 나타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쭉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살다 엎어지지는 않을까? 과연 이게 최선일까? 편하게 살지만 머리가 종종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럭저럭 오늘 하루도 가고 있습니다.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은연중에 큰 화두였습니다. 선량한 사람일수록 죽음의 공포가 적어지며 그만큼 죽는 것이 편해진답니다. 그래, 앞으로 더 착하게 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성자에게는 이미 죽음이 존재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모든 쾌락을 버리고 부지런히 일하며 겸손해야 하는 인내의 덕을 기르고 자비로워야 합니다. 결론은 죽는 날까지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있는 사람은 식탁에 앉을 자격이 있지만 손에 굳은 살이 없는 사람은 사람들이 먹다 남은 것을 먹어야만 한다. 아무튼 제 손을 보니 손에 굳은 살이 없어져 손이 보들보들해졌습니다. 성실한 노동 속에 참된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 성실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기쁘고 즐거웠습니까? 저는 아들이 여행 가며 맡겨놓은 토끼들 때문에 마냥 즐거웠습니다. 귀여운 녀석들이 얼마나 풀을 많이 먹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똥을 얼마나 많이 싸는지 모릅니다. 그 똥을 치우는 일도 즐겁습니다. 더우면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재롱을 떱니다. 그 녀석들 마냥 즐거워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죽어 염라대왕 앞에 가면 두 가지 질문만 한답니다. 살아있는 동안 기뻤느냐? 아니면 남을 기쁘게 했느냐? 둘 다 오케이이면 천국, 둘 중에 하나라도 아니면 지옥행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가 기뻐야 남을 기쁘게 합니다. 글쎄, 본인도 기쁘게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거기다 남을 기쁘게 만든다는 일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헌데 오늘 골프 치는 아줌마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상추를 잡수시겠다면 갖다 주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배고플까? 얼마나 힘들까?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은 윤리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공감 능력은 우리의 잔인성을 억제해준다고 합니다. 어제는 윗동네 사는 암투병 중인 동생을 만났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척수 교환 치료와 항암 치료가 얼마나 지독했는지 눈썹이 다 빠지고 머리가 많이 빠졌습니다. 입맛이 없어서인지 제가 사준 월남 국수로 아깝게 국물만 겨우 먹고 말았습니다. 자기 몸도 아파 죽을 판인데 더 아픈 아들 걱정을 하고 있으니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놈의 자식이 뭔지 모릅니다. 눈을 감으면서도 자식 걱정하다 죽는 사람을 여러 명 많이 봤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친구는 김문수 사진을 박은 티셔츠를 만들어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 친구의 장점은 긍정 마인드, 대단한 정신력의 소유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친구는 늘 아프면서도 그래도 죽지 않아서 살아있어 다행이다라며 감사하다며 원망도 불평도 한마디도 안 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다시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문이 닫히면 어딘가 창문이 열립니다. 저처럼 손해보는 짓을 하는 사람도 드문 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바보지만 골라서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년의 마누라 말 잘 듣고 잘하면 복 받을 텐데 바보처럼 그러지를 못하고 버텨서 찬밥 대우를 받고 변방에 쫓겨나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누라 앞에 납작 엎드리지 못하니 바보 천치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한창 때 비즈니스가 잘 되면 그냥 팔아치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노트페이 받아먹으며 쉬엄쉬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사업체를 팔아치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월은 흘러 노년을 맞이하고 남는 건 없고 목돈을 챙기지 못해 아직도 일을 하고 지냅니다. 다행히 쉬엄쉬엄 살다 보니 얻은 건 돈 대신 왕성한 체력에 육신의 근육만 남았습니다. 저는 골프를 쳐도 잘 치는 젊은 청춘들 틈에 끼어놉니다. 그러다 보니 바보가 되어 많이 깨지고 터지는 편입니다. 물론 수업료로 돈은 많이 나가지만 칠 때마다 긴장감이 돌아 게임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골프에는 여러 부류가 존재합니다. 돈 안 드는 명랑 골프가 있고 가벼운 내기 레저용 골프도 있고 물고 뜯는 투견용 골퍼도 있고 내기에서 벌어서 쓰는 생계형 골프가 있습니다. 저는 투견용 골퍼에 속합니다. 승률이 낮지만 자극이 강해 즐기는 편입니다. 꼴찌 바보가 안 되려고 죽고 살기로 대드는 편입니다. 사실 남는 건 영광의 상처뿐입니다. 이번 주는 이번 작게 터지고 크게 한번 이겼습니다. 그래서 겨우 본전입니다. 사실 골프에서 고수들과 놀면서 본전 챙기면 무진장 잘한 겁니다. 요즘 풀이 많이 자라면서 승률이 좋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내가 바보가 되면 정말 바보는 다 떠나고 진정한 친구만 남는다고 합니다. 내가 바보가 되면 세상이 천국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저는 바보가 좋아 바보처럼 살다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긴 고백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영과 구원 사이. 우리는 모두 그 사이 어딘가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허영 덩어리. 하지만 동시에 구원이 필요한 연약한 인간. 제가 70평생 살면서 깨달은 건 이겁니다. 내 탓이요라고 말할 줄 아는 것. 그게 골프에서도, 부부 생활에서도,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세라는 것. 그리고 바보처럼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 손에 굳은 살을 박으며 성실하게 일하고 감사하며 살고 남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백기 투항 후 집안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그 평화는 제가 내 탓이요라고 인정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옆에 계신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또래 친구분들께 그리고 부모님께 보여드려도 좋은 다음 편에서는 제가 겪은 또 다른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바보처럼 하지만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73세 청개구리 김전무였습니다.